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뒤 자국 TV 채널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이를 준수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전망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면서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이 가능하고 또 전망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다 끝나지 않았다며 방러 결과를 결산하긴 이르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에서 약 1,170km 떨어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를 방문하고 이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용 또 민간 항공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태평양 함대 전력을 시찰하며 또 교육 및 연구기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안에 양국 정부 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로 2019년까지 가동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음 달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고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북러 두 정상의 공식 만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찬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양국 간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양국 외무장관이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어제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회담이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 연대하며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데 대해 합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놓고 미국 백악관은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급성장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관계를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지 않겠다던 공개적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다면 후과가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deal with it appropriately. 미국 국무부도 러시아가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것들이라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시사한 걸 두고 한 말입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의했었다는 사실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무기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either direction, we would watch very closely and be concerned and will not hesitate to pose sanctions if and when it's appropriate.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협력하는 나라들은 모두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Any form of cooperation of any country with North Korea must respect the sanctions regime that wa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더 러시아에 머무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논의가 더 오갈지에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와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서로 관계를 우리 대외 정책에서 제1순위로 제일 최종 대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해 모든 현안에 대해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중국은 일단 두 나라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关系到是朝俄之间的关系。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중국으로서는 북러 양국의 밀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에 참석한 중국 류거중 부총리가 비료와 의약품 지원을 언급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틀을 강조한 것도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담에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의 제재가 북한과 러시아를 가깝게 만들어 전략적 동맹을 맺도록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로 우군을 만들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역시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중국도 이달 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